이게 카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건데, 이걸 그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연기 연출, 이제 그 포스 드로잉을 하고 나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인물 사진을 가지고 포스 드로잉을 하고 나면, 그걸 겸해서 이제, 요 정도면 이제 포스 드로잉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좀 그리라고. 카툰 애니메이션이 가장 포스 드로잉의 정석이에요. 책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그런 거를 이제 그리게끔 하죠. 이렇게. 근데 이 원본이 어디로 갔나? 원본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되네, 이건. 가끔 저장을 하다가 그냥 덮어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덩어리로 그리는 거요.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냥 그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입체적인 덩어리로 보이려면, 말 그대로 정말 그 생각부터를 평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입체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도형으로. 그래서 카툰 애니메이션을 보면 다 도형으로 그려지는 방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릴 때 전부 다 그렇게 덩어리로 도형을 잡아서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하자고 사실은 포스 드로잉 하는 거잖아요. 해부학도. 그죠? 어차피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포스 드로잉을 하는 거고, 포스 드로잉을 하려다 보니 해부학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주어진 캐릭터를 얼마만큼 똑같이, 근데 보고 그리는 건 정말,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마저도 어려워하죠.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그 모델, 기본형만 주고, 그러고 나서 다 응용된 연기를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모델조차도 그리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동작을, 포즈를 만들어서 그려야 되니까, 그 컨텍스트, 주어져 있는 그 콘티, 상황, 그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것마저도 못 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이해하고, 덩어리로, 입체로 이해하고, 포스의 흐름, 운동감을,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니까, 뭐 늘 수도 없이 내가 뭐 때만 되면 얘기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흐름을 갖고 연속으로 이어져요. 이게 바로 포스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라고 하는 운동감, 운동의 연속적인 이 라인들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힘을 주어서 포스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장만 그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포스 드로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고, 그래야 연속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것도 덩어리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껍데기를 그려서는 도저히 연속적으로 이 덩어리를 똑같은 질량과 모양을 유지해서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림 한 장이라도 할 얘기는 많아요. 한 장 놓고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는 게 뭐 장수의 문제는 아닌데, 목이 아파서 지금 문제지. 그래서 박스를 그리거나 구간절 인형을 그리거나 졸라맨을 그리거나, 뭐 가끔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할 때는 뭐 졸라맨처럼 하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뭐 설명할 때는 박스를 그려서 설명도 하긴 하죠. 초보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림 자체를 그렇게 박스로 그리거나 궁한질 인형으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프로들이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그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걸 똑같이 이렇게 그리지는 않지만 프로들이 그린다고 하면 내가 늘 얘기하듯이 정말 그냥 이렇게 얼굴 덩어리와 이거 그냥 전체적인 이 운동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것들을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막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운동감을 잡아서 비율을 봐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체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인체를 그릴 때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그냥 위서부터 그려 내려와도 그냥 맞듯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 그릴 때는 그냥 쭉 그려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왜 애니메이터들이 이 동그라미를 자꾸 긋냐면 한 장으로 안 끝나니까.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뭐 고개를 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똑같은 질량을 가져다가 이렇게 든다면 이 모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무릎을 구부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똑같은 질량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덩어리를 그리는 거지 그 형태를 뭐 몰라서 잘 못 그려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을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림을 안 그리면 연속적인 동작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그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처음에는 그냥 모양을 따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기도 사실 똑같게 그리기조차도 쉽지 않죠. 그래도 이게 처음 그린 것 같은데 카툰 애니메이션을 그래도 모양을 그냥 따라는 그렸어요. 근데 그리는 작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 작법을 옆에다 그려놨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부 다 너무 친절하게 그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그려야 돼. 처음에 연습.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몸에 안 뱄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딱 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얼굴이 작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작다. 비율이 먼저 안 맞다. 그래서 인체 그릴 때도 제일 먼저 뭘 하죠? 인체 그릴 때 얼굴을 먼저 이 종이가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얼굴을 먼저 잡아라라고 난 얘기를 늘 해요. 얼굴 맨 마지막에 그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난. 왜냐하면 얼굴을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거나에 따라서 그 등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또 이 한쪽에다가 놓나 뭐 어느 한쪽에다 내리거나 했을 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무게중심, 균형이. 그래서 그 포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머리 크기를 도대체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등신이 바뀐단 말이에요. 길이가. 그죠?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동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어디 기점에서 얼만큼 이 기울기가 얼만큼 기울어졌는지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어디쯤 중심인지 이 중요한 것들을 다 연결해서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 머리의 이 비율이 이 아래서부터 과연 몇 등신일까? 거의 2등신 조금 넘는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 내 눈이 맞으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알겠죠. 그냥 이걸 그냥 내리면 되겠죠. 이거 내려보면 그죠? 여기서 이만큼
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넓이를 본다면 거의 지금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그 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 형태가 요 비율에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좀 얼굴이 작아졌다 이런 거예요. 네.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고개를 좀 더 숙여서 이 턱이 몸통의 거의 중간 정도까지 와 있어요. 여기 그죠? 네. 고개를 더 빳빳하게 들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앞발 여기쯤에 있으니까 여기 이쯤에서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 정도로 기울기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체를 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이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 정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덩어리가 아마도 이렇게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전체를. 그 비율을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머리를 먼저 그리고 그 머리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여기도 이제 나눠 보면 이 머리통의 요 원형과 이 코의 이 원형이 어느 정도 또 비율을 갖고 있느냐. 아무려면 얼굴보다는 이 입이 훨씬 더 큰데 이 본인이 그린 건 지금 얼굴하고 요 입하고 거의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무조건 다 동그랗지만은 또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간 정도의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지금 똑같이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으냐 안 똑같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는 방식, 어떻게 그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몸통 덩어리도 도대체 어디쯤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엉덩이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더 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발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려놓으면, 뭐, 나머지 뭐, 그닥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자, 대략은 이렇다는 거죠. 그 대략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안 그렸지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율만으로도 엄청나게 달라진 그림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안 맞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뭐 늘 비교를 내가 이제 그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벽돌을 쌓아도 기둥이 안 박혀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지면 못 살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될 수 있다면 그 취미 정도는 상관없다. 얼마든지 뭐 취미로 재미있게 그리면 되죠. 뭐 그거 꼭 잘 그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프로가 되겠다면
그림 그리는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껍데기를 그리면 안 된다. 모양을 그리면 안 된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버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일본식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구조적으로 저렇게 누가 일본식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그냥 대가리서부터 눈깔, 머리카락부터 예쁘게 그리죠. 한 장 그리는 건 된다고요. 그러니까 취미생들은 대부분 다 그냥 캐릭터 일러스트라고 한 장을 막 일주일 내내 들고 파는 거를 재밌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인데.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않잖아요. 웹툰을 그리더라도 하루에 100컷씩 그려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하루에 100컷 그리는 게 스케치를 라인만 따도. 자, 지금 이거는요. 종이 작화를 타블렛으로 그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전용 프로그램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타블렛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배울 때는요. 그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 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타블렛으로 그리는 것은 진짜 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이 타블렛을 한다고 잘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애니메이션 전용 프로그램을 쓸 정도라는 거는 말이에요. 애니메이션을 잘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미 원동화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프로그램이 쉬운 프로그램들이 이제 범용화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쓰는 그런 고급 아주 비싼 전용 프로그램 아니라도 웬만한 프로그램으로도 다 움직임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처럼. 그러니까 대학생이 다 취미생 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내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도 하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프리미어도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잘 만들어요. 프리미어 편집도.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프리미어를 못 다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 못한 건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부터라도 해라. 근데 그 말도 안 들어요. 하기 싫어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일반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해서 올려요. 설다문에다가 가끔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큼 움직이거나 편집을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 차별화가 안 돼. 그럼 뭘로 차별을 할 것 같아요? 결국 프로그램을 다뤄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1차원적인 문제라서 이걸 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요, 이제는. 그럼 이제 전문가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이제 결국 뭐에 나느냐? 연출력이요, 연출력. 그냥 움직이느냐, 그냥 멋지게 움직이고 마느냐, 그 움직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거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요즘 뭐 영화, 핸드폰으로도 다 영화 찍어요. 단편.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영화를 만든다, 애니메이션을 움직인다, 이거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요. 이제는. 목이 아프니까 막 구박을 못 하겠어. 힘들어서 목이 아파서. 오늘은 아주 순한 맛으로. 자, 이거 원근이 있어요. 원근이 있는데 원근을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비율을 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몸통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그런 비율들을 봤어야 돼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근데 이제 덩어리를 본다고 보죠.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게, 그냥 동그라미를 긋는 거가 아니고, 입체의 공간을 느끼느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인체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을 봐주다 보면, 인체는,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체가 바닥에 공간에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 안 와 있는 친구 거를 열어야지. 몰래. 만약에 이렇게 인물을 그리면 이제 공간을 생각해서 이제 원근을 생각하고 뭘 다 하지만 바닥을 거보는 거예요. 이게 로우 앵글인지 하이 앵글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체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배경이, 눈높이가, 원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러고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물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이런 십자선을 이렇게 그어요. 눈높이나 원근을 계산을 하려고.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하잖아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근이 상당히 심하죠.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오는 건 사실인데 각도는 비슷한데 비율이 작아졌어요. 작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작아질 것 같아요. 더 오그라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대략만 그릴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얼굴은 그냥 그나마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렇게 봤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체를 크게 이렇게 만약 봤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얼굴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 얼굴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얼굴을 잡아서 이렇게 본다면 얼굴을 잡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코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려서 얼굴의 2배 정도로, 그죠? 훨씬 더 크게, 그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원근의 가장 키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잡은 거죠.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발도 앞쪽으로 훨씬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원근 때문에 앞쪽으로. 그다음에 이 코 앞에 나온 것만큼 지금 손이 앞발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쭉 뻗어야죠. 그래서 쭉 뻗어서 몸을 쭉 뻗어서 이렇게. 그 정말 생각보다 만화체가 단순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화체 정말 아예 이해를 못하고 못 그린 사람들 많아요. 사파체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파체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뭐 한 장을 그릴 때 약간 좀 노동력이 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만화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사파체는 별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화체는 정말로 유연하게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거라서 사파체는 뻣뻣한 거에 비해서 이 만화체는 전부 다 이렇게 흘러요. 전부 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만화체를 못해요. 그냥 말로는 뭐 그냥 뭐 그림이 간단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그 그림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흐느적 막 계속 이어가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난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안 돼. 감당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만화책을 가짱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파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화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사파체를 한 사람이 만화체를 배우면 괜찮은데 만화체를 한 사람들이 사파체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파체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해부학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부학을 알고 만화체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금방. 근데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를 좀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원근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퍼스펙티브인데 그래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숙여서 코가 앞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는 방식은 하여간 그 카툰 애니메이션에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예요. 그게 이제 몸에 배야죠. 중심선 잡고 상체 잡고 골반 덩어리 그래도 이건 뭐 나름 잘 잡은 것 같긴 한데 근데도 조금 그리고 그 책 안에 있는 그 그림들이 다 잘 그린 그림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 그렸다는 건 아닌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씩은 잘못될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다 라는 거지. 뭐 전부 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 정도라면 그 정도 되면 이제 고수인 거지. 뭐. 그걸 알 정도면 고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원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의 덩어리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앞에 나오고 목, 가슴, 엉덩이, 허벅지, 발 사람 하듯이 뭐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나면 근데 그걸 깨우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반복 학습을 안 해요. 늘 묘하게 우리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음악이나 체육을 하는 사람들처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법대를 가건 의대를 가건 다들 뭔가 공부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몸에 뵐 때까지 하는데 잘 안 해요. 두 번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도 뭐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뭐 계속 얘기하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잡아서 전체 비율은 봐야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가 어느 정도 될지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 그죠? 그 흐름과 덩어리 그런 걸 보고 그러고 그리는 거예요. 뭐 별반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배서 얼마만큼 빨리 잘 그리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잘 그리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빨리 잘 그리는 게 어려운 거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그리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빨리 잘 그려야 되는 게 이제 프로들이다 보니 그래야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막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월급을 이제 줘보면 알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린 걸 한 장도 못 써먹는데 돈 주려고 그래봐. 죽을 맛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적은 돈이 아니야.
그래서 실력을 부지런히 키워서 대우를 받아야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우만 바랄 수는 없으니 열심히 반복적으로. 어쨌든 오늘은 그 지영님이 올린 그림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친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배우는 친구들도 계속 이제 카툰 애니메이션을 좀 틈틈이 카피를 해라. 그러니까 인체 사진을 보고도 하고요. 카툰 애니메이션을 보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그게 좀 적응이 되면 또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 현장에 있는 해서 했던 모델들을 또 줘요. 그러면 그 모델들을 보고 또 이제 해보는 거죠. 계속 단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부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그냥 걸음마죠. 그냥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해부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포스 드로잉이 좀 되면, 그걸 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해보면, 근데 그 잘할 때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이나 이제 포스 드로잉을 조금 이제 할만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카툰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제 작법, 애니 작법을 좀 배우고요. 작법을 배우면서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 원래 현장에서 했던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그려보고요. 그건 이제 한 장 그려보는 거 정도예요. 그냥 이거는 오로지 한 장 그려보는 거 정도지.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여기는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모델, 그냥 캐릭터 모델을 그냥 그려보는 거죠. 근데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만? 사실은 모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배경도 그려야 되고, 소품도 그려야 되고, 효과도 그려보고 해야 되는데, 언제 뭐 그런 거 해본 친구들 있나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언제 무슨 효과를 해보고, 언제 뭐 소품을 그리고, 배경도 뭐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하는 친구들 몇 있지만, 배경을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린 사람이 또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여유로워. 이 정말 해부학도 안 하고 이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눈 껌뻑거리고 지금 장판에다가 등짝 붙이고 누워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이거 해서 이렇게 올라와도요.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애니메이션 움직여야 되고 연출 해야 되고 레이아웃, 콘티 막 해야 될 게 잔뜩 있어 이후에. 그래야 졸업 작품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4학년들 멘붕 와가지고 지금 4학년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지영님이 그린 이 그림이 카툰 애니메이션은 정말 그림을 그릴 때 한 장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임을 만드는 역동적인,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는 작법으로서는 가장 포스 드로잉이 좋은 건데, 예전에는 포스 드로잉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애니메이션 드로잉이라고 한 거지. 애니, 움직이는 그림. 그것도 이제 회화에서는 또 라이프 드로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냥 이렇게 막 박스를 그리거나 이러면 생동감이 없잖아요. 야, 그거 막 얼굴 하나 막 손가락 하나를 막 몇 시간씩 그리고 있는 거 보면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좀 살아 움직이듯이 생동감 있게 좀 그리려면 이렇게 전체를 보고 흐름을 보고 덩어리를 보고 운동감을 보고 균형을 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껍데기 모양을 봐서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다른 친구들 다 마찬가지라서 지금 내가 이걸 뭐 똑같이 지금 잘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는 작법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연습을 해야지. 선연습. 내가 언젠가 한번 좀 선연습을 좀 얘기를 해준다고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선연습들도 안 해. 아, 진짜 짜증날라 그래. 연습을 안 하고서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1, 20분씩은 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로 긋기, 세로 긋기 나도 맨날 해요. 아주 바빠서 그냥 막 할 때는 아까 나 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켜놓고 여기다가 내 선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요거 그 팩폭 요거 해놓고서요 그냥 모니터 타블렛에다가 맨손으로 가로 긋기 세로 긋기 하고 있었어. 이걸 켜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래야 손이 풀려야 내가 여러분들 그림을 봐줄 거 아니야. 그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그런 거예요. 가수가 목 풀듯이 운동선수들이 워밍업 하듯이 늘 선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내 생각대로 선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막 머릿속에서는 막 악상이 떠오르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부터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음만 자꾸 뭘 하고 싶은 열정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 열정을 꺾으려는 게 아니에요. 난 그 열정을 담아내려면 열정은 앞서는데 아무것도 잘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실망할 거 아니야. 나중에 괴로워져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다 쓰레기야. 어떡할 거야? 그럼 자괴감 들잖아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줘. 내가 그린 게 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봐도 나중에 보여요. 나중에 이제 눈이 좋아진다. 나이 먹으면요. 자기가 못 그리는지를 알게 돼요. 눈이 이제 자꾸 높아져서. 그 다른 친구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료들은 잘 그리는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해봐. 자괴감 들거든요. 그거 정말 괴로운 일이야. 그래서 열정만 앞세우지 말고 열정이 있는 것을 그 열정을 이루려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기둥부터 받고 기초공사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공법을 배우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어설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세요. 지금 아니면 옛날에도 있잖아요. 배우는 것도 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전업하게 됩니다. 괴로워서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들은, 내 동료들은, 내 후배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전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대학생 때 열심히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자,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 또 11시가 넘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여러분들하고도 강의할 때는 기분은 좋아요. 내가 정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뭔가를 같이 소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 몸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정말 지금 너무 이제 후두염이 너무 좀 심해져서 병원도 못 가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병원도 좀 가고 좀 잠깐 다음 주는 좀 잠깐 쉬었다가 다다음 주에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꿈 꾸면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